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노량진이고요. 오늘 진행할 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강에서 보죠. 일단은 프린트 나온 거 보셔야 되고요. 제가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조금 내용 설명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2021년도 처음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월 초에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연기하다 보니까 오늘 1월 11일인데 오늘 와서 강의를 진행하고, 새해 첫 강의인데 진짜 한 명의 학생하고 지금 강의하느라 당황스럽긴 당황스러운데 2021년 1월 처음 하는 강의입니다. 처음 하는 강의니까 교재는 일단은 기본서가 원고는 쓰긴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한동안 진행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은 여러분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작년판 사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21년 판이고 최신 판례 12월 달까지 나온 판례 2020년 12월 20일 날인가 진짜 거의 며칠 전 판례까지 반영을 다 해가지고 아마 요거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프린트로 보셔야 되고 우리 인강생들도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강의하면서 같이 뭘 풀어주냐면 기출문제집을 풉니다. 기출문제집을 같이 풉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1200제라고 해서 지금 이게 21년 판이 나왔으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형수법은 기출 1000제라고 해서 뭐 딱 1200문제는 아닌데 저렇게 진행을 하고요. 뭐 첫날부터 책을 팔아서 미안한데 나중에 해보시면 제가 매 시간마다 요 문제 요만큼 진행하고 요거 풀라고 푸는 시간 주고 문제를 계속 접근해가지고 수업하고 문제 풀고 수업하고 문제 풀고 수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체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게 또 기출문제집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기출심화 과정이라는 데서 또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 형법은 21년도 제가 볼 때 올해가 좀 기회긴 기회인데 올해가 기회인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커리를 좀 짜시면 됩니다. 21년도 1차 그러니까 3월 6일 날이 있고 2차가 8월 21일인가 해서 21년도 1차 2차까지는 이렇게 돼요. 제도가 영어라는 과목하고 한국사라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보통 하는 학생들이 형법, 형소법, 경찰학, 뭐 사회하는 학생들도 있고 국어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수학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요 영어 한국사 분량이 아시겠지만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양도 겁나 많고 여기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요 한 문제가 선택 과목 두 문제 조금 안 되거나 두 문제 정도가 돼서 영어 한 문제, 한국사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량진 분위기나 전국의 경찰 준비하는 학생들의 포커스는 이 필수 과목에 되게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이 과목은 얼마나 최단 시간을 뽑아가지고 최단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영어 한국사 이해 과목은 빨리 점수를 고득점 일정 점수 올리는 전략을 항상 써왔어요. 써왔는데 그러니까 영어 한국사는 일주일에 7일 공부해요. 7일 공부. 형법 형습법 한국사는 형법은 일주일에 2번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2일 공부하시면 돼요. 수업 있는 날 공부하시면 돼요. 형습법도 수업 있는 날 공부하시면 되고요. 경찰학도 수업 있는 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영어하고 한국사를 하고 형법이 있는 날 월화의 형법 있으면 월화의 형법 공부하시고 수목의 형수법 있으면 수목의 형수법하고 뭐 금토나 월금 뭐 이렇게 있으면 그때 나머지 과목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 21년도 테크 타는 기본 학생들이고 22년도는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목이 영어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어요. 한마디로는 개 쉬워져요. 개 쉬워져요. 한능검 3급이거든요. 한능검 3급이면 거의 요새 뭐 치는 정도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학생들이 치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 한능검 3급 뭐 고득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경찰 한국사하고는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경찰 한국사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경찰 영어도 절대 쉽지 않고 그래서 한능검으로 대체되고 영어도 토익이나 지텔프로 대체되기 때문에 한 번 따면 한 3년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간 나실 때 따세요. 뭐 많은 시간은 투자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영어 한국사는 7일씩 맨날 봐도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사는 한 7일 정도 보면 될걸요. 제가 볼 때 한국사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크게 한능검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영어 자체 그러니까 시험 자체의 비중이 이런 거예요. 영어 한국사 공부하는데 우리 경찰 하는데 크게 막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 한국사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오히려 경찰 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바른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네가 형사법 가르치니까 네가 바른 취지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 저 경찰대 나와서 해봤지만 영어 잘한다고 뭐, 뭐 외국 새끼한테 영어 쓰면서 경찰 해본 적 없거든요. 나 폴리스다 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영어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무슨 뭐 내가 무슨 외국인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영어 쓸 도 없고 한국말로 그냥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써먹는 데 없고 만나가지고 내가 불러다 놓고 우리나라 한국사 조선시대 알고 있냐? 내가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하늘을 맹세코 경찰하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상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도를 영어 한국사를 상식을 가져라라고 해서 경찰 수준 되려면 상식을 가져라 해서 영어 한국사를 정해놨는데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의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겁나 어려워요. 개 어려워요. 이거는 기초 소양 차원에서 영어 한국사를 시험 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당락이 갈리는 시험이라 21년도 1차는 영어 한국사 영어에 강점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올해 21년도 2차까지 끝내야 돼요. 어저께 상담했던 학생은 그 외대 나와가지고 뭐 외국에서 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자기가 영어에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다 왔는데 나이도 좀 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걔도 알아요. 걔도 언제까지가 자기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냐 하면 21년도 2차까지 영어가 있을 때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들어온 학생인데 딱 그렇게 생각하고 와요. 영어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또 어저께 또 한 명은 뭐 승무원 하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퇴직하고 와서 자기 영어에 강점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강점 있는 사람들은 21년도 2차까지가 거의 최고의 왜냐하면 영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갭이 원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곳은 그 짧은 시간에 뒤집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1차, 2차까지 이때까지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망하는 건 이래요. 왜 유리하다고 얘기하냐면 영어에 강점 있는 사람들은 반대도 있어요. 영어에 강점이 있으면 21년도 1차하고 2차 안에 내가 만약에 영어 약하다 싶으면 지금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진입했는데 1년을 공백기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22년도 지금 타이밍에서 22년도 요거에 맞춰가지고 커리를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영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 따라서 21년도 1차는 신규 진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신규 진입이 좀 적고 본인이 영어에 강점이 있다면 1차가 아주 좋을 거고 21년도 2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멍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 애들 다 붙어나갔지 신규 진입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1월 달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이 좀 덜한데 진짜 한 5월 달에 내가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 신규 경찰 공무원을 치겠다 하는데 또는 3월 달에만 진입해도 딱 시험이 8월 21일 한 번 남았는데 그 5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2차 시험을 보겠다?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포인트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첫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강의는 제가 뒤지게 잘하거든요. 강의 잘하는 건 일단 둘째치고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내가 21년도 1차, 2차를 노릴 것인지 22년도로 갈 것인지를 머릿속에 전략을 치고 그 전략의 기본 베이스는 내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한국사 실력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걸 보고 보셔야 된다. 그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년도 경찰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걸 치시면서 우리 20년도 2차가 학생들이 한 60점 정도가 합격자 평균이었어요. 20년도 2차 뭐 55점 맞은 학생들도 붙긴 했는데 그거 쳐보셔서 여러분이 쉽게 60점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치면 21년도 1차 2차가 쉽게 될 것이고 그게 조금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차라리 22년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쳐보시고 20년도 1차 영어 시험 20년도 2차 영어 시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쳐보시고 결정을 하면 좋겠다. 자, 그럼 바뀐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래도 좀 들으세요. 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자, 형법, 형사법 합쳐서 원래 형사법이라 불러요. 여기 이제 40문제, 40%를 갖고 그 다음에 경찰학하고 경찰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법이 합쳐져 가지고 경찰학이라는 것이 또 마찬가지
요게 또 40문제. 기존에는 한 과목이었는데 경찰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법 같은 거 두 개 합쳐져서 경찰하게 되고요. 그럼 40문제 40문제고 나머지는 헌법이 20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경찰이 될 것이다. 형사법도 법과목이고요. 헌법도 법과목이고요. 경찰학에서 경찰 행정법이라는 것도 법과목이고요. 경찰학은 자잘한 경찰과 관련된 법과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은 과거의 포커스하고는 다릅니다. 과거는 영어하고 한국사 이게 이제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데 기본 소양 과목에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던 시절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법과목에서 합격자가 결정되고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허들, 장애물 자체는 굉장히 낮은 정도. 그냥 진짜 원하는 대로 최소 소양 한능검 3급 정도면 한국사 됐어. 뭐가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능검 3급 정도면 그냥 뭐 경찰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뭐 조선이 어딘지 고려가 어딘지 뭐 조금 정도의 지식만 알면 되지. 경찰하는데 뭐 가서 무슨 책 이름이 뭐고 뭐가 몇 년도가 순서가 어때고 순서 배우라고 우리가 그걸 하는데 경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 없는 짓인데 명박 형님이 또 그렇게 해놔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도가 이게 법과목 위주의 과목이었는데 뭐 공통 소양을 챙겨라라고 해서 이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영어 위주로 바뀌었던 게 다시 이제 22년도에는 제자리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합쳐졌는데 비중이 좀 달라졌어요. 경찰 시험이다 보니까 경찰에 필요한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어요. 형법 총론이라는 것이 형법이란 과목이 형법 총론하고 형법 강론이라고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제가 형법 시간이니까 설명할 텐데 이게 이제 35%의 비중을 갖고 형법 강론이 35%의 비중을 가져서 70%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28문제니까 형법 총론에서 14문제 나오고요. 형법 강론에서 14문제. 자, 바로 직전하고 지금 비교를 해드립니다. 형법은 20문제가 나와요. 총론이 10문제가 나오고 강론이 10문제가 나와요. 그럼 10문제가 14문제니까 형법 총론이 4문제가 추가된 거죠. 자, 두 번째. 형법 강론이 10문제죠. 10문제에서 14문제니까 형법 강론이 4문제가 추가된 거예요. 형법 총론도 4문제 줄었고 형법 강론도 4문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법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20문제가 출제되던 것이 자, 형수법은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0%가 나와요. 그래서 12문제예요. 그러면 형수법은 20문제에서 12문제로 줄어든 거죠. 8문제가 나가리 됐어요. 나가리. 양은 똑같은데 문제만 나가리 된 게 아니고요. 양이 줄어들었어요. 양이 원래 형수법 이제 형수법 시간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공소제기라고 해가지고 공소제기 전 단계를 형수법에서 저랑 맨날 읽어볼게요. 수사하고 공판 이렇게 배우는데 수사라는 데서 10문제가 나오고요. 이 공판이라는 곳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이 형수법 12문제 중에 수사라는 곳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공판 파트에 보시면 여기 증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증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증거라는 곳에서 6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나머지 이 공판의 나머지 상소 재심부터 하는 공판 파트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경찰하는데 재판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경찰하는데 상소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냥 수사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증거 수집해서 우리가 경찰하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증거 수집하는지 경찰에 필요한 게 수사입니다. 경찰에 필요한 게 증거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굳이 재판하는 과정을 왜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도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잘 짰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 사람들은 경찰이 상식이 있어야 되니까 영어 국사를 잘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는 상식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제가 볼 땐 진짜 이건 과도한 경찰 시험에 굳이 영어 한국사 이렇게 검정제가 있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바뀐 거죠. 차라리 영어 한국사 공부할 타이밍에 형법 총론도 열심히 공부하고 형법 강론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형수법도 다 알 필요도 없이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물론
경찰에서 경찰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 경찰법 관련된 거, 행정법 관련된 거 당연히 경찰 하시려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헌법이라는 것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권, 사람에 대한 존중 가치, 이게 이제 헌법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차원에서 20문제를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이 딱 여러분이 얘기하는 과도기예요. 이렇게 잘라지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여서 아마 스트레스 좀 받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영어 성적에 따라서 전략을 포지션 플레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영어를 좀 한다. 내가 공무원직을 했다든가 이제까지 영어를 좀 했다든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그럼 21년도 1차, 2차까지 가서 그냥 끝을 내세요. 굳이 지금 하는데 내가 공부도 좀 했고 잘했는데 내년까지 대비해서 준비한다? 그 개고생. 그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영어 잘한다 그러면 딱 끝낼 생각 하시고, 왜냐면 영어 잘하면 오히려 신규 진입이 없는 시즌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시즌이다. 반대로 본인이 영어는 잘 못하는데 제가 그래요. 영어 잘 못해요. 저는 사법시험도 합격을 했는데 영어 선택 안 하고 일본어라는 걸 선택했어요. 아마 영어 선택했으면 여기 못 왔을지도 몰라요. 영어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 영어가. 근데 선택 과목이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니까 일본어 좋아해서 일본어 했는데 마찬가지로 영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놓으시든가 아니면 22년도 1차 대비하시든가. 지금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메일 중에 하나가 지금 군대 간 애들 많아요. 군대에서 뭐 저녁에 공부할 수 있대요. 군대 간 애들이 지금 뭐 공부하냐면 자기 전역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22년도 2차 대비, 1차, 2차 대비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형사법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생각보다 많고 아마 인강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군인들 많을 거예요. 지금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지금 22년 대비해서 영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영어가 검정제로 바뀐다고 하니까 준비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딱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1년도 1차하고 22년도 2차를 저는 다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건 다 시험에 나와요. 형법 시험 배우는 건 총론하고 강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월화에 들어간 형법은 당연히 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수법은 제가 책을 2개로 나눠놨어요. 보시면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 상권하고 하권을 나눠놓고 이 상권에는 수사하고 증거를 넣어놨어요. 원래 증거가 원래 공판 파트에 있었던 거예요. 뒤에 있었던 건데 수사 증거를 앞으로 책을 땡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업 들을 때는 형법하고 형사법에서 22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수사 증거 파트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한 것, 3권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형법 하나, 형총 하나, 그 다음에 형수법 그 3권 딱 3권 들으시면 앞으로 22년도 대비되시는 거고 21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봐야 돼요. 보시면 형수법에서 우리가 학원에 나누는 게 형수법 2에 집어넣은 게 여기에 이제 공판을 집어넣었어요. 공판. 그래서 국가직 형수법을 치거나 형수법 개론도 마찬가지고 22년도 21년도 경찰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공판, 제가 학원에 집어넣은 거 형수법 2에 집어넣은 부분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도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21년도에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형법, 형수법 다 듣고 그 다음에 형수법 중에 앞부분 상권에 들어간 것까지 하고 그 다음 학원까지 다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본인이 22년도 대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형법, 형수법, 형법 1 총론, 강론 보시고 그 다음에 형수법 1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책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 이름이 뭐라고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출판사에 지금 넘겼는데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여기까지 형법 총론하고 강론하고 형수법 3권 합쳐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형사법 아마 이렇게 해서 교재가 나갈 거예요. 교재가 당장은 형법 형사법 교재가 나가고요. 이제 한 모르겠어요.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되면은 똑같아요. 교재는 똑같아요. 그 형사법 학원만 뜩 잘라서 버리면 그게 앞에까지 이렇게 합치면 형사법 해가지고 과목이 나가요. 그러면 21년도 1차 대비하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1년도 1차 대비하는 학생들은 다 들으시면 되고 월화수목 다 들으시면 되고 22년도 1차 2차 대비하신 분들은 형법 다 듣고 형수법 듣다가 제가 딱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22년도 1차의 시험 범위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주무시든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됐지? 뭔 말이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